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코텀스 FCA 조건을 실무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물류 영업, 수출입, forwarder, 무역 실무자 입장에서 FCA의 인도 구조, 위험 이전, 비용 분기, 통관 책임, 그리고 계약서 작성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ICC 인코텀스 2020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FCA가 실무에서 중요한가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컨테이너화와 복합 운송이 일반화된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화물이 바로 본선에 올라가는 구조보다 먼저 창고나 CY,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구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인도 지점이 명확해야 위험과 비용의 경계도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FCA는 컨테이너 화물, 내륙 인도, 복합 운송, 그리고 LC 거래 대응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EXW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상차 책임과 수출 통관 책임까지 더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한 줄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와 복합 운송 시대의 표준 인도 조건 중 하나가 FCA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FCA의 공식 개념을 쉬운 한국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FCA, 즉 Free Carrier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정된 지점이나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하면 완료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 지점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FCA는 지정된 장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그 장소에서 누가 물건을 넘겨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인도 지점이 곧 위험 이전 지점이고 동시에 비용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FCA는 모든 운송 모드에 적용 가능하고 수출 통과는 매도인, 수입 및 경유 통과는 매수인 책임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FCA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적용 범위입니다. 도로, 철도, 항공, 해상, 내수수로 그리고 멀티모달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화물이 트럭으로 출고되고 철도나 선박이나 항공으로 연결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FC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이나 팔레트화 화물처럼 선적전의 내륙이나 터미널에서 먼저 인도되는 구조에 특히 적합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FOB는 해상 본선 적재 중심 사고방식인데 FCA는 선적전 인도 구조를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멀티모달과 컨테이너 실무를 생각하면 FCA가 훨씬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FCA의 첫 번째 인도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지정 장소가 매도인 구내, 즉 공장, 창고, 램프, 특정 도크 번호 같은 곳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그 운송인의 수송수단에 화물을 적재 완료하는 순간 인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위험과 비용도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차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포크리프트나 크레인 사용 조건은 어떤지, 안전 규정은 누가 책임지는지, 그리고 차량이 실제로 도크에 접근 가능한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즉, FCA 셀러 웨어하우스라고만 쓰고 끝내면 안 되고 가능하면 램프 번호, 도크 번호, 게이트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정 장소가 매도인 구내가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포워더 창고, 공항 터미널, 항만 CY, 철도 터미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기 차량으로 상품을 지정 장소까지 가져가고 그 상품이 하역 준비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처분 가능 상태에 놓이면 인도가 완료됩니다. 중요한 점은 하역 준비 완료이지 매도인이 실제 하역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운송인 담당자 정보, 하역 창구, 보안 요건, 반입 컷오프 시간, 위험물 규정 등을 사전에 맞춰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안 맞으면 인도 지연이 생기고 비용이나 위험 점검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FCA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소만 적는 것이 아니라 지점까지 정확히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FCA 부산 뉴포트라고만 쓰는 것과 FCA 부산 뉴포트 PNITCY 게이트 3 로우 B라고 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점이 불명확하면 매도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결과 위험 이전 지점, 비용 분기점, 문서 수령지, 컷오프 시간, 보안 요건 등이 모두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터미널명, 게이트, 램프, 도크, 로우, 슬롯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식별 가능한 수준까지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위험 이전을 보겠습니다. FCA에서는 위험이 목적지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인도 완료 시점에 위험이 이전됩니다. 시나리오 1에서는 적재 완료 시점, 시나리오 2에서는 도착 후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정한 운송인이나 담당자가 물품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한 일자나 시간 또는 합의 기간 종료 시점부터 위험이 매수인 쪽으로 조기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즉, 위험 이전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계약상 인도 구조와 통지 의무 이행 여부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비용 배분입니다. FCA에서는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인 비용과 매수인 비용이 분기됩니다. 매도인은 인도 전까지 상품 준비와 포장, 상차 비용,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 수출 통관 수수료 및 세금, 그리고 인도 증빙 관련 통상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면 매수인은 인도 시점 이후 주 운송비, 보험, 경유 및 수입 통관 비용, 하역, THC, DO 등 터미널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서 지원 비용도 잘 봐야 합니다. 매수인이 요청한 추가 문서나 수배 지원비는 매수인이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책임은 FCA에서 비교적 명확합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전담하고 매수인은 경유 및 수입 통관을 전담합니다. 매도인 쪽에서는 수출 면허, 허가, 보안 심사, 선적전 검사, HS 코드,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같은 수출국 요구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쪽에서는 경유 허가, 수입 면허, 관세와 VAT, 보안 심사, 도착지 검사, 반출 승인 같은 부분을 책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 서류 공유입니다. 서류가 늦거나 정보가 안 맞으면 통관 지연이 곧 위험과 비용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CA에서는 매수인의 역할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운송인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픽업 차량 또는 컨테이너 정보, 인도일과 시간대, 터미널 컷오프, 보안 요건, 필요 서류, 예약 번호 등을 매도인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정보 제공이 늦거나 불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연, 초과 비용, 심지어 위험의 조기 전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FCA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조건이 아니라 매수인도 운송인 지정과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원활하게 작동하는 조건입니다. 이제 컨테이너 화물 기준으로 FCA와 FO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FOB는 해상과 내수수로 전용이고 본선 적재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이전됩니다. 반면 FCA는 전 운송 모드에 사용할 수 있고 군의 상차 완료 또는 타장소 도착 하역 준비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이전됩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실제로는 CY나 터미널에서 먼저 인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선 적재를 기준으로 하는 FOB는 본선 적재 전 리스크, 혼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FCA는 인도 지점이 명확해서 위험 이전 시점도 분명하고 복합 운송에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이라면 원칙적으로 FOB보다 FCA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Incothams 2020 FCA의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바로 온보드 BL 옵션입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온보드 BL을 매도인에게 발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LC 결제 관행에서 매도인이 필요로 하는 선적 증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운송인이 그 지시에 반드시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Received for Shipment와 온보드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서류 요구 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륙 인도일과 실제 온보드의 두 날짜가 LC 조건과 맞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매매 계약, 운송 계약, LC 조건을 함께 맞춰서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FCA Sellers Warehouse 서울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 구내에서 매수인 차량의 상차 완료되는 순간 인도가 끝나고 그 시점부터 위험이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FCA 부산 뉴포트 PNITCY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 차량이 CY 게이트를 통과해 지정 지점까지 도착하고 하역 준비 상태로 운송인 처분 가능 상태에 놓이는 순간 인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하역이나 터미널 처리 관련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 됩니다. 같은 FCA라도 장소가 창고냐 CY냐에 따라 인도 구조, 위험 이전 시점, 비용 부담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FCA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컨테이너 화물인데도 FOB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선 적재 전 사고 리스크에 대한 해석이 꼬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부산항처럼 장소를 너무 모호하게 적는 경우입니다. 게이트, 도크, 로우 같은 구체적 지점이 없으면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매수인이 운송인을 제때 지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스케줄 미통지로 인해 지연과 위험 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LC 날짜 불일치입니다. 레이트스트 씹먼트 데이트와 온보드 날짜가 맞지 않으면 서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다섯째, FCA 구내 상차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설비 고장이나 접근 제한으로 인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BL의 슈퍼 표기를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원치 않는 책임 노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조건 선택보다도 조건을 정확히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FCA의 핵심은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지점에서 위험과 비용이 명확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또 모든 운송 모드에 사용할 수 있어서 특히 컨테이너와 화물과 복합 운송에 적합합니다. 수출 통과는 매도인, 수입 통과는 매수인 책임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임드 플레이스와 프리시스 포인트, 즉 터미널명, 게이트, 램프, 도크, 로, 슬롯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 그리고 인도 시나리오가 구내 상차인지 타 장소 도착 하역 준비인지 구분하는 것. 운송인 회사명과 연락처, 예약 정보, 장비 정보, 인도일과 컷오프, 지연 책임, 인도 증빙 서류, 온보드 BL 합의 여부, LC 날짜 정합성까지 체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화물을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상태로 넘기는지를 계약서에 정확히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